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갱년기에 배가 나오는 이유,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얼굴은 뜨겁습니다. 밤에는 땀이 납니다. 새벽에는 잠이 깹니다. 그런데 배는 점점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 오는 증상 같지만 사실은 뇌의 같은 회로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갱년기, 안면홍조, 불면, 두근거림, 뱃살이 한꺼번에 오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살이 빠지기 전에 열감과 식은땀이 먼저 줄어드는지도 보이실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갱년기 다이어트를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W 한의원 박승현 원장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하면서 갱년기 이후 살이 안 빠진다고 오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근육이 줄어서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 얼굴은 뜨거운데 배는 더 나올까요? 왜 밤에는 땀이 나고 새벽에는 잠이 깨는데 체중은 더 안 빠질까요? 왜 열감, 불면, 두근거림, 뱃살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올까요? 이걸 단순히 에스트로겐 감소 하나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조절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전체의 리모컨입니다. 체온과 식욕을 조절합니다. 수면 리듬과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단순히 뇌 안의 작은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항상성을 맞추는 사령탑에 가깝습니다.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이 시상하부 안에 체온 조절 회로가 예민해집니다. 실제 뇌영상 연구에서도 폐경 이행기에 뇌의 에스트로겐 반응과 에너지 대사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는 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조절 시스템도 함께 바뀌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회로가 과활성화되면 몸은 실제로 위험할 만큼 더운 상태가 아닌데도 갑자기 열을 빼야 한다고 반응합니다. 그 결과 얼굴 혈관이 확 열립니다. 열이 확 올라오고 식은땀이 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안면 홍조와 야간 발환의 중요한 뇌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몸속 중심 체온, 즉 심부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체온 조절 회로가 예민해지면 밤에 몸이 안정적으로 식지 못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덥고 땀이 납니다. 심장이 뛰어서 새벽 3시, 4시에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고 예민해집니다. 단 음식이 당기고 운동할 기운이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단순한 열감이 아니라 대사 전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뱃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갱년기에 잠이 무너지면 몸은 밤을 회복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처럼 받아들입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고 깬 뒤에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피곤한 분들은 코르티솔 리듬이 흔들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르티솔은 꼭 나쁜 호르몬은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고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리듬이 만성적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수면이 깨지면 코르티솔이 흔들립니다. 혈당이 흔들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점점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특히 어디에 쌓일까요? 배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피부 밑에 붙는 지방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중은 많이 안 늘었는데 허리가 안 맞아요.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배만 나와요.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 배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온 조절, 수면, 코르티솔, 혈당, 내장 지방이 한 줄로 연결되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갱년기 뱃살은 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체온 조절 회로, 자율신경, 수면 리듬,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흔들리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현상이 생깁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은 체중보다 먼저 열감이 줄고 땀이 줄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중은 결과에 가깝고 열감과 수면은 조절 시스템에 더 가까운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안정되면 가지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가장 힘든 증상이 무엇인지 댓글에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안면 홍조, 2번 야간 발한, 3번 새벽 각성, 4번 뱃살.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은 따로 깊게 풀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오래전부터 관찰해 왔다는 점입니다. 춥다가 덥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깨고 몸의 리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한의학에서는 이처럼 몸의 항상성이 무너져 춥다, 덥다를 반복하는 상태를 한열왕래라고 부르며 처방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체온 조절과 자율신경이 흔들리는 상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신경과학자들도 갱년기를 뇌의 에너지 시스템이 흔들리는 전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단순히 지방만 태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린 조절 시스템을 다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에서 밥, 면, 빵을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채우세요.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갱년기 이후에 야간 열감과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을 보면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밥을 많이 먹거나 빵, 떡, 면을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고 자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사는 밤에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새벽에 떨어지면 몸은 그것을 비상 상황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잠이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큼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살코기처럼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견과류도 몸에 좋다고 무심코 집어드시면 안 됩니다. 듬뿍 한 줌이 아니라 딱 작은 한 줌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너무 늦은 식사는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게 만들고 야간 체온 리듬을 흔듭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몸은 아직 소화하고 있고 혈당은 올라가 있고 체온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8시 전에는 끝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먹고 심한 공복으로 자는 것도 모든 분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긴 공복 뒤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잠이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혈당을 깨우지 않는 음식, 예컨대 오이나 삶은 계란 흰자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달래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녁에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밤새 혈당과 체온 리듬이 흔들리지 않게 식사를 설계하는 겁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하시고 침실은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잘 자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다릅니다. 잠들기 전 손발은 따뜻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몸속 중심 체온, 즉 심부 체온은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샤워나 족욕을 하면 손발에 혈관이 열립니다. 그러면 몸 안의 열이 말초로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 열감이 있는 분들이 두꺼운 이불을 덮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면 오히려 야간 발한과 새벽 각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열을 빼야 하는데 환경은 열을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햇빛을 10분 정도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갱년기 뱃살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침 햇빛은 시상하부안의 생체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체시계가 맞춰지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고 새벽에 코르티솔이 제때 올라옵니다. 그러면 밤에는 깊이 자고 아침에는 또렷하게 깨어납니다. 수면 리듬이 잡히면 앞에서 말씀드린 코르티솔, 혈당, 내장지방 고리가 풀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흐린 날에도 괜찮습니다. 실내 조명보다 야외 빛이 훨씬 강합니다. 창문 안쪽이 아니라 베란다나 현관 밖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설계, 심부 체온, 아침빛, 이 세 가지가 체온 조절 회로와 수면 리듬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갱년기 뱃살은 단순히 적게 먹어서 빠지는 살이 아닙니다. 체온 조절 회로가 안정되고 수면 리듬이 회복되고 자율신경이 가라앉아야 몸이 다시 지방을 쓰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젊을 때 하던 방식처럼 무조건 굶고 운동하고 참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더 흔들려요. 얼굴은 뜨겁고 밤에는 땀이 나고 새벽에는 깨고 배만 나오는 분이라면 이제 배만 보지 마십시오. 뇌 체온 조절 회로, 수면, 자율신경, 혈당 리듬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변에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밥을 줄이면 뇌는 뭘 먹고 돌아가나요? 갱년기 이후 뇌가 포도당을 쓰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뇌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